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간이가세자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선거 밑이라 그런지 간이가세자 이제 매출 상한 조정이 1.04억으로 늘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간이가세자 계정 설명하면서 간이가세자 폐지 좀 했으면 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왜 폐지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밝혔고 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간이가세자가 왜 폐지 못 되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가세자 또 매출 상한 조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간이가세자 계속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우선 간이가세자가 왜 폐지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세를 너무 조장하죠. 자, 매출액 8천 이하로는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간이가세자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출 누락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카드 사용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어정쩡하게 넘어가겠다 싶으면 이제 아예 영업을 안 하거나 매출을 이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특히 매출액 4,800 이하인 분들도 그렇고 8천만 원 미만인 분들 중에 이제 부가세 납부 금액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상대편과 무자료 거래를 하고 이제 부가세, 소득세 적게 내는 게 더 낫죠. 더 유리한 거죠. 자, 여기서 아무리 간이가세자라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면 소득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어디 또 다른 영상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세금 계산서를 안 받는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유튜브 어디 가서 영업당황에 온 거죠. 자, 매출액 8천 이하이면 과세관청이 신경을 거의 안 써요. 자, 이번에 장사의 신 정도의 문제가 터지면 모를까, 간이가세자 그리고 매출액 8천 이하는 저희 과세관청에서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뭔가 탈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놓고도 신고할 때 안 넣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세금 쪽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거 다른 거 하시면서 이제 부가세 신고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 보면 4,800 이하는 전부 다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넣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대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자, 세금 계산서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도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이제 과세관청의 잘못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이제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문제죠. 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 계산서 입력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자, 제가 봤을 때 가산세 항목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매입세금 계산서 합격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이 더 생길 수 있죠. 자, 원래는 세금 계산서가 한 번에 이렇게 쓰면 똑같은 게 두 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장은 매출자가, 한 장은 매입자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신고할 때 똑같이 한 장씩 넣어가지고 세무서에 이제 그 정산에 보면 이렇게 부합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나는 매출했습니다 라고 넣고 한쪽은 매입을 안 넣게 되면 이제 불부합이 뜨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보다 못한 국세청이 이제 가산세가 도입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러면은 매출자분들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가세자란 제도 때문에 너무 행정적인 비효율과 사회적인 비효율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결국 간이가세자 제도 취지는 영세한 사람들 세금 좀 덜 내게 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간이가세자 폐지하고, 자, 일반 가세자처럼 신고하고 납부금에서, 자, 4,800 이하는, 매출액 4,800 이하는, 자, 원래 안 냈으니까 내지 말고, 그리고 한 8천까지는 한 40%만 내고, 고 1억까지는 한 60%만 내라,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쉬운 걸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완전 면세 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세한 규모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걸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뜯기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하라는 거죠.
맨날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니까 이 뜯기는 사람의 입장을, 심정을 모르고 안 내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이 간이가세자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한 2년 전인가 한번 개정되면서 개판으로 바뀌었죠. 무슨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가세자가 있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예정신고도 해줘야 되고, 일반 과세자 예정신고에는 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간이가세자 때문에 정산신고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진짜 우왕좌왕했죠. 전부 다. 자, 내가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그러면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을 7월 25일날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1월 25일날 가서 또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또 신고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자, 그리고 매번 간이,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 그리고 일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다시 발급해가지고, 자, 재고 납부세 안내까지 넣어가지고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왜 합니까? 이렇게 보내준다 해도 본인이 어디 위치에 속하는지 모르는 사업자들 많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장사의 신, 후참잘의 돈 세탁 의혹이 나오면서 너무나 명확한 문제점이 또 터진 거죠. 자, 간이가세자가 돈 세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래도 문제점이 많은 간이가세자 폐지는 안 하고 매출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바뀐 지 얼마 됐어요? 2년 됐죠, 2년. 자, 전 정부 하던 방법 똑같이 선거 전에 간이가세자 상향 조정한다고 지금 표심이 바뀔까 싶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하고 간이가세자 매출 상향만 조정할까요? 다른 것은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죠? 자, 제도적으로 간이가세자 제도적으로 변한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간이가세자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자, 간이가세자 요건 중에 지역 요건이 있어요. 자, 특정 지역에서 사업하면 간이가세자를 아예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넓히면 암만 간이가세자 1억이고 뭐고 간에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번 정부 때 하는 거 보고 이번 정부도 보고 배운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간이가세자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번 탓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자, 간이가세자 없애고 납부금액에 매출금액 4,800만 원 이하는 곱하기 0, 그리고 8천만 원까지는 곱하기 30, 뭐 이런 식으로 쿠션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엄청 간편하게 바뀌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간이가세자만 날아가도 상당한 분량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금 내는 금액이 동일하거나 작게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간편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제 선거철만 되면 이제 간이가세자 매출 상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특히 요즘 세 줄 요약 좋아하시죠? 글 읽기 싫고 분석하기 싫고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 달고, 그리고 댓글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어이없는 게 제 브이로그 영상 중에 수험생활에 관한 영상을 이제 옛날 시점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캔 끄고 공부나 하세요. 뭐 이런 시간에 뭐 공부나 하지. 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예전 이야기라고 그 영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딴 댓글을 그냥 달고 다니는 거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국회의원 후보가 2명이 있습니다. 자, 1후보는 한 줄로 요약해서 간이가세자 1억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요. 2후보는 한 줄로 요약해서 간이가세자 폐지를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자, 그래서 법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해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이가세자 8,000으로 인상될 때 간이가세자 의제 매입세 공제 폐지됐고요. 자, 신용카드 공제 1.3%로 통일을 했고요. 자, 세금 계산서 발행 간이가세자 생겼고요. 간이가세자 예정신고가 생겼습니다. 자, 좋아진 것은 매출 상향 조정 뿐이었습니다. 자, 이거저거 혜택을 동시에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생각은 상향만 그대로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만약에 2번 후보자가 간이가세자를 폐지하고 일반 가세자처럼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고 신고하고
그 대신 납부 금액에서 매출액 금액별로 몇 프로 납부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바뀐 거 없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2번이 좋은 겁니다. 신고 방법은 일반 과세자라고 해가지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일반 과세자가 훨씬 쉽습니다. 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 시컨 설명하다가 이제 간이 과세자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그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 줄 요약으로 보면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 또 다른 거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